와, 정말 정신없는 롤러코스터장이었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 보면서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찔한 하락에 밤잠 설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함정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수익 실현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고생이 좀 심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위한 명확한 지도가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힘,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이 지금 열광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좋은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핀 걸까요? 사실 핵심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바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사들이 암호화폐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진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요, 시장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아예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죠. 심지어 모건 스탠리는 자기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의 4% 정도는 암호화폐에 넣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추천까지 했어요. 이건 월스트리트가 사실상 초록불을 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저명한 분석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도 연말까지 암호화폐 랠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태 같은 큰 충격을 충분히 소화했고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낙관론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큰 이야기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른 코인들, 예를 들어 최근에 아주 뜨거웠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거기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히 솔라나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상승세에 불을 지핀 건 바로 솔라나 결제카드 출시를 암시하는 짧은 티저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 하나에 커뮤니티가 완전히 들썩이면서 와, 솔라나가 진짜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했고 그게 그대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스스로의 힘을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보면 비트코인하고 솔라나가 나란히 3.5%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오른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큰 손들의 투자 기대감이라는 거시적인 이유로 올랐다면 솔라나는 방금 말씀드린 자체적인 호재, 즉 생태계의 힘이라는 미시적인 이유로 오른 거죠.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XRP, 그러니까 리플도 빼놓을 수 없죠. 정말 오랫동안 발목을 잡던 그 지긋지긋한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슬슬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이 차트가 현재 시장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놀랍게도요, 한 주 동안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잠재력에 본격적으로 베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중기 목표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오히려 좀 불안해지죠. 세상에 장점만 있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이제 찬물을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상승론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더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상승장에 취해서 무시하기 쉽지만 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이 숫자 160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 10월 단 한 주 동안 시장에서 강제로 청산당한 레버리지, 즉 비투 금액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이런 대규모 강제 매도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하락세를 폭포수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신호가 얼마나 엇갈리는지는 이 ETF 자금 흐름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ETF에서 무려 12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로 수억 달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다른 프로젝트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복합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만 보면 안 됩니다. 외부 환경도 항상 봐야 하죠. 예를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죠.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 시장의 돈줄이 마르거나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거대한 황소가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곰이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박이나 한탕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 사지 마세요. 내가 뭘 사는지 최소한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 돈은 전부 잃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금액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나만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걸 정말 두려워하시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상승장에는 항상 이런 무서운 조정이 따라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400%나 오르는 동안 10%가 넘는 조정이 10번도 넘게 있었어요. 어쩌면 이 무서운 변동성은 버그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두 얼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년 후인 2026년, 과연 우리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간 유행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시장이,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보여주겠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